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듬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레릿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미드로 공부하실 때 도대체 어떤 미드로 공부를 해야 효과가 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고 지금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처음에 미드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막막하실 수도 있고, 또 미드로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미드로 처음에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면 미드로 영어로 공부를 하면은 효과가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왕이면 어떤 미드가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이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10년 넘게 뭐 미드로 공부도 해보고 가르쳐 본 결과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미드를 선택을 한다면 정말 시간 투자 대비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는 사실 많이 설파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현직 강사분들도 그렇고 수강생분들이나 혹은 뭐 미드로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왕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듣고 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실력이 굉장히 늘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게 믿기지 않으신다면 물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자세한 거는 제 카페 아래 링크에 아래 링크 해드릴 테니까 카페 주소 들어가서 강의 후기를 보시면은 체감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여러분들이 주변에 미드로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이나 뭐 전문가, 강사 여러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다 보면 대부분 이 세 가지 내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 세 가지 말고 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돼요. 네, 첫 번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미드 혹은 영화 혹은 컨텐츠 해야 된다. 뭐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재밌게 공부를 하고 싶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미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뭐 법정 아니면 뭐 과학수사대 이런 거 특정 어떤 스페시픽한 단어가 나오는 그런 미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현실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수록 우리는 흥미를 느끼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재미는 있겠지만 보는 게 재미는 있겠지만 막상 표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이다 보니까 공부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신 표현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최근 미드를 봐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왜냐면은 오래된 미드일수록 옛날 표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최근 미드를 봐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치지 않고 계속 하려면은 내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야를 막론하고 내가 푹 빠져들 수 있는 미드를 골라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세 가지 다 사실 정답은 아니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영상에서도 뭐 아이디어를 드리겠지만 뭐 이런 제가 지금 쓴 세 가지 아이디어 또 제가 말씀드릴 아이디어 말고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공감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외에 정말 중요한 거를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캐릭터 수가 적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이, 갑자기 이런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드로 공부를 하건 뭐 영화로 공부를 하건 어떤 컨텐츠가 됐던 간에 캐릭터의 수가 적어야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배우나 캐릭터의 수가 적어야 돼요. 이게 뭔 생뚱맞은 소리냐라고 이 영상을 닫으려고 하시기 전에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또 많은 지인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말하는 어떤 습관이나 표현들이 똑같나요?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해요. 어떤 사람은 발음이 뭉개지고요. 어떤 사람은 발음이 좋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죠? 막 더듬어요. 그래서 같은 한국말인데도 분명히 우리는 한국말을 잘하는데도 어떤 사람 말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 가지 이런 요소가 있잖아요. 한국말도 이러할진데 영어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마스터하지 않은 영어를 듣는데 미드에서 뭐 캐릭터가 10명, 뭐 20명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의 말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의 말은요, 더 잘 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뭐 가족 혹은 뭐 친구, 지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당연히 말이 빠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발음이 뭉개지는 사람이 있을지언데 우리는 그 친한 가족이나 어떤 친구들의 말은 잘 알아듣습니다. 왜 그렇죠? 당연히 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익숙하기 때문이죠. 익숙하니까, 편하니까, 친하니까. 그래서 다소 발음이 좋지 않아도, 그 사람이 뭐 이상한 표현을 써도, 말이 빨라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어떤 감정선, 그리고 평소에 말하는 습관, 평소에 많이 쓰는 표현에 익숙하니까 정확히 들리지 않아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캐릭터의 영어를 한 번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나중에는 뭐 많은 사람들의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한국말 듣듯이 우리가 아직은 영어를 잘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최대한 적은 캐릭터로 그 사람들과 친해지는,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억양에, 그 사람이 많이 쓰는 표현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우리 한 사람하고라도 친해지자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뭐 원어민 친구를 사귀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사정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으니까 미드를 통해서 혹은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뭐 원서가 됐던 간에 하나의 캐릭터에 푹 빠져가지고 그 캐릭터의 말 습관, 그 사람의 억양, 그 사람이 많이 쓰는 표현, 그 사람의 어조, 그 사람의 속도, 그 사람의 발음, 그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친한 사람의 말은 더 잘 들을 수 있다고요. 영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하고 친해지잖아요. 그 캐릭터랑 친해지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영어가 신기하게도 더 잘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보면 그 연예인들한테 빠지면요, 그 사람의 어떤 음악 앨범이나 그 사람이 영화 속에서 말하는 대사가 더 잘 들려요. 그리고 심지어 뭐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잘하는 배우들이나 뮤지션들 있잖아요. 뭐 제이 파크, 박재범 씨나 또 누가 있죠? 뭐 크리스탈 씨나 뭐 그런 사람들의 영어는 여러분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은 신기하게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잘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드로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전략을 우리의 방식대로 써보는 겁니다. 그럴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아까랑 뭐 같은 맥락의 얘기긴 한데, 우리가 만약에 좋아하는 여성이 있다, 좋아하는 남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저 2, 30m 멀리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듣고 있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투 하나하나가 들리지 않나요? 관심이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작게 말해도 내가 딴짓을 하고 있어도 들립니다. 신기하게도 잘 들려요. 관심이 있으면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칵테일 효과라고 하나? 되게 그게 제가 명칭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파티장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은 그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거는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이것과 똑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더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미드나 영어 공부를 함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배역이 있다, 좋아하는 스토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더 관심이 많이 가니까 더 잘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잘 들리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관심이 가니까 계속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 노력이 억지스러운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요, 여러분, fall in love with a character. 한 명의 캐릭터와 사랑에 빠지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푹 빠져가지고 마치 내 여자친구가 된 것처럼, 내 애인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 사람의 말투 하나하나, 그 사람의 감정선, 그 사람의 어조, 그 사람의 목소리 다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새기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그 캐릭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마치 내 롤모델이 된 것처럼. 실제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주변에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이나 또 제 수강생분들, 그 수강생분 중에 정말 영어를 잘 하시게 된 사람이 있는데 되게 단기간에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느신 분이 계신데, 이분 누구죠? 그 미드 프렌즈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레이첼이라는 배역을 맡은 배우분이죠. 그 제니퍼 애니스톤인가? 그쵸? 굉장히 예쁘시죠? 되게 옛날 영상 속 모습인데도 아름다워요. 그 친구가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너무 이제 예쁘니까 내가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의 목소리, 대사, 뭐 여러 가지 어떤 제스처까지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완전 푹 빠져가지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여행 갔을 때 뭐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프렌즈의 이제 레이첼에 대한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사를 똑같이 따라하니까 되게 닮았다고, 목소리가 너무 비슷하다고. 얼굴이 닮은 건 아니고 목소리가 닮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똑같이 말하는 연습을 하면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팍팍팍 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개그맨들은 왜 성대모사를 잘할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형님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개그맨 이진호 씨인가요? 네, 그분이 짝패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짝패 맞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짝패 속에 뭐 정말 중요한 대사가 아닌데도, 중요한 장면이 아닌데도 모든 장면을 다 기억하고 모든 대사를 완벽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성대모사를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따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영화를 수십 번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수십 번 보니까, 왜 그랬냐면 여기서 포인트는 수십 번 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밌으니까. 그 캐릭터의 그 장면에 푹 빠진 겁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은 성대모사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영어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이진호 씨가 짝패를 봤던 것처럼 영어 미드를 그렇게 보셨으면, 그렇게 따라 하셨으면은 영어 실력 정말 많이 느셨을 겁니다. 영어를 잘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요, 미드 속 캐릭터는요, 우리의 완벽한 친구입니다. 미드 속 캐릭터는 여러분의 완벽한 친구입니다. 왜 완벽한 친구죠? 내가 만약에 그 친구의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뒤로 가기 눌러가지고 다시 말해주잖아요. 현실 속의 친구는 그렇습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러면은 두 번 말해줍니까? 짜증내죠? 그러니까 미드 속의 캐릭터는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죠.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미드 혹은 영화라는 한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거기에 캐릭터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어떤 작가들, 또 배우들, 또 감독님들, 스태프들, 그 모든 사람들, 뭐 기획자들 똘똘 뭉쳐가지고 그 작품 하나를 만들고 그 캐릭터 하나를 탄생시키잖아요. 그 캐릭터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캐릭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관된 성격, 일관된 말투, 일관된 감정선, 일관된 어떤 많이 쓰는 단어, 목소리, 그게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푹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캐릭터는 완벽하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반복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캐릭터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보다는 한 사람의 캐릭터에 푹 빠지는 것이 우리가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캐릭터 수가 적은 것을 선택해라.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캐릭터 수가 적은 것도 좋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에 빠지면 더 좋겠죠. 왜냐면 우리는 관심이 가면은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 사람한테 푹 빠지면 그 사람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기가 쉬워지니까요. 마지막으로 뭐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있는 미드를 보시면은 이 캐릭터에 빠지는 게 좀 더 수월해지겠죠. 제가 정리 차원에서 좋은 점만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시켰지만 저는 이 중에 하나만 되더라도 미드를 선택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답이란 건 없죠. 내가 정말 재밌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미드 혹은 컨텐츠 혹은 영화라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어필을 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이 캐릭터 수가 적은 거, 또 한 배우에 빠지는 거, 이런 방법으로 영어 실력을 늘리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고 한번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미드, 여러 영화를 통해서 영어 표현을 알려드리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의 장면이나 하나의 배우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대사를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뭐 한 사람의 배우에서 나온 표현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표현을 알려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캐릭터가 적을수록 우리가 더 몰입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쉽게 그 사람한테 적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나에게 맞는 미드를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업로드한 라이브 방송들 녹화본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나에게 맞는 컨텐츠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실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제 채널 구독 버튼 옆에 알림 버튼 있죠. 그거를 누르시면은 알림 설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든 라이브 할 때마다 공지가 뜨니까, 알림이 뜨니까 알림 설정도 필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광고를 하자면 실제로 제가 영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지금 접수 중이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미드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미드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것보다 더 많은, 더 자세한 학습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채널 들어가시면은 이 메뉴 중에 영어 미드 학습법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법 노하우를 모아놓은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개수가 좀 많아서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링크에 학습법 관련해서 제가 PDF로 만든 무료 소체자가 있습니다. 무료니까 여러분 언제든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있고요.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 또 라이브 방송 녹화본도 매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영어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영어를 통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